매수 청구. 두 번째, 지방의회 보고제도가 먼저 도입됐는데 이것도 한번 출제는 된 바 있었는데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얼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 안 합니다. 사업을 안 하면 이제 지자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에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 갑이 토지 소유자 있었죠? 토지 소유자, 공원. 이런 남양주시에 10년 됐는데 사업을 안 한 시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걸 이거 10년 동안 안 한 것을 장기 미집행시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고하고, 보고를 하면 지방의회가 검토를 해서 그래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안 했고 남양주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왜 이 갑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만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해제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양주시장은 해제, 남양주시 대도시인가요? 대도시죠? 남양주시장은 이제 해제를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어, 이제. 근데 해제 결정을 이제 만약에 이것이 10년 동안 안 했지만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면은 이제 해제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소명을 해서 이거는 해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 소명을 못하면 해제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해야 돼요, 이제. 근데 그러한 절차들은 뭐 숫자도 뭐 6개월, 1년, 90일 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얘는 나올 가능성이 지금 좀 적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절차 있다는 것 정도만 보겠습니다. 한 숫자만 1년만 볼게요. 좀 이따가. 자,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에 특별시장 군수가 장기 미집행시설에서 보고하면 지방의회가 해제를 뭐 할 수 있어요? 권고할 수 있어요. 강제는 못하죠. 이제. 공고하게 되면 공고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얼마 이내 1년 이내 이제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와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 미집행. 세 번째, 최근에 나온 제도인데 지문에 나오긴 했지만 단독 문제는 아직 안 나왔지만요. 단독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시설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죠. 그랬을 때 여기는 갑을 병정한 토지 소유자가 이 10년 동안 하지 않은 사업에서 해제, 여기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 제도를 말했으니까 여기 지방의 보고제도고 제도를 말했으니까 이건 이제 해제를 위한 해제 위반 신청 제도가 있어요. 해제 신청 또는 해제 위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하느냐? 이제 해제 위반 신청은 위반권자에게 하는 거죠. 자,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이에요. 해제 위반 신청하면 위반권자는 해제 위반 신청 받은 날로부터 혹시 아세요? 몇 개월인지? 3개월 이내 해제 위반할지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당신 말 들어보니 꼭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몇 년 지나면 사업 안 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져요. 네, 20년 동안 하면 이제 20년 된 다음 날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자, 20년 안 됐는데 지금 10년밖에 안 됐죠? 그래도 사업이 필요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할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그냥 가지고 있느냐? 해제 위반해달라 하면 이제 남양시장이 본인이 뭐 이것은 꼭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해제 위반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남양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지만 언제가 돈 마련되는 대로 15년 있다가 하라도 꼭 할 겁니다. 이제 해제를 못 하겠습니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통지를 해줘야 돼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해제를 할지 말지를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할지 말지인데 나중에 여기서 말을 틀려가지고 해제 위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려 안 하니까 숫자만 잘 아시면 돼요. 자, 얼마 이내 통지해줘야 돼요? 3개월 이내 통지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해제가 위반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이제 만족하고 해제 결정되면 자기 땅을 원래 토지대로 쓰면 돼요. 이제 가공 재개뿐만 아니고 건축물 건축하면 돼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위반권자가 이 해제를 거절했다. 해제 위반을 거절했다.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먼저 이반권자에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누가 하느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권자. 여기서는 이제 남항주시는 같지만 남항주시로 보지 않고 더 쉽게 구리시로 볼게요. 구리시로. 그냥 구리시로 이해하면 돼요. 법이 좀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있지만, 자, 구리시장에게, 구리시인데 토지 소유자가 구리시장에게 해제 이반해달라 하니까 구리시장이 해제 이반해 줄 수 없습니다 했어요. 이건 그냥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이제 경기도지사에게 그럼 다시 한번 해제 신청할 수 있어요. 해제 신청. 이 법만 그대로 해석하면 남항시장에 했다가 거절하면 남항시장에 또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좀 의심이 가는데 그냥 구리시로 그냥 바꿔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얼마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3개월. 그래서 이제 결정권자에게 다시 여기서 거절당해서 다시 토지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이거 해제 좀 해달라. 구리시장에게 했더니 이 사람이 꽉 원고집이라 안 해주는데 필요도 없는 거다.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심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아져요. 이제 이 결정권자는 다시 2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제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몇 개월이요? 2개월. 이 사람도 역시 안 해줘요. 그건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이 도로 공원은 필요가 없는 시설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 도지사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 심사를 해서 역시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여기 결정권자에게 이거 해제하는 게 좋겠다. 권고할 수 있어. 권고. 명령 못 해요. 권고할 수 있다. 필요 없으면 이거는 이거는 필요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겠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해제권자에게 이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군관리계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해제 이반 신청 할 수 있다. 지문 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해 재작년인가에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해제되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 이반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할 수 있다. 그죠? 그냥 그런 식으로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전체 이해가 안 되면 이것만 매몰돼서 이것만 외우다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보는데 이해를 이제 해야지 그런 말이 쉬워져.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장기 미집행설에서 이거 숫자 외우려고 일부러 이 말 했던 거예요. 중국에 장시성과 이시성이 굉장히 많아서 평범한 사람들 장삼이사 그래요. 장삼이사. 시중에 또 도는 사람들 장삼이사. 장, 3, 2, 4. 어쩔 수 없이 이거 숫자가 틀리고 하지만 그냥 발음 같으니까 장, 3, 2, 4. 이거 외우려고 하는 게 3, 2 숫자 순서 뒤집어냈을 때 해제 이반 신청했어요. 이반권자는 2개월 이내에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3개월이거든요. 해제 결정 신청했어요. 해제 도시관리 결정권자는 3개월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2개월이거든요. 이 숫자 바꿀 수 있거든요. 이제. 유치하지만 그래서 장, 3, 2, 4. 장, 3, 2, 4. 읽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메뉴에.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말을 그냥 알려줍니다. 자, 그 시설 부지로 있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해제를 위한 이반 신청할 수 있다. 이반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에 도시군관리기관 해제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래 해제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해제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반되지 않는 경우 위반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때는 누굴 찾아가요?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는 해제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서 얼마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2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때도 도시군 관리 결정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해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누굴 찾아가요? 답답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군 계획 설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게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틀렸죠. 명령은 한 번 나오는데요. 건축부에서 건축허가 제한했을 때 특광 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한번 나와요. 자, 그때 나오고 여기는 뭐 할 수 있죠? 명이 아니고
권고는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장삼 이상 장기 미집행서를 보고 지방의회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했는데 10년이 안 됐어도 지자체장이 봤을 때 얘는 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보고를 하고 걔는 뭐 지면 나오니까 그 기억은 안 해도 됩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현황에 대해서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해야 되고 지방의회는 보고받은 날부터 90일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즉 이건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회 뭔가 계획이 있다라든가 실시에 인가됐다라든가 아니면 토지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때는 해제를 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1년 이내 도시군 관리 결정을 해서 그 해제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 보고제도 여기 뭐 숫자가 있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암기가 안 되더라도 이런 절차 있구나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에서 4번에 있는 대괄호 4번에 있는 것은 좀 기억을 하시고 장삼이사 이렇게 말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 글쎄요 올해 7월부터 실효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되고 20년 된 다음 날이 올해 7월이 돼요 이제. 그때부터 많은 시설이 해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해제를 하지 않아더라도 해제가 자동으로 돼요, 이제. 이게 20년 전에, 20년보다 조금 더 전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그와 관련된 입법에 따라 이제 20년 된 다음 날이 올해 7월이 됩니다. 이제 해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20년 된 다음 날에는 숫자도 최근에 안 나오기도 안 나왔고 올해 시사성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중요하다 했는데 역시 단독무효로 딱 나왔어요. 괄호 해놓고 20년 되는 날, 뭐 20년 되는 날이 다음 날, 뭐 이렇게 가지고 물어봤어요. 10년이라고 하고, 뭐 되는 날이라고 하고, 되는 날, 다음 날하고 해가지고. 단독 문제 나왔는데, 단독 문제는 안 나오고, 올해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자, 20년 되는 날이 다음 날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맨 처음에 몇 년 됐을 때 가공재개했어요? 2년 되니까 가공재개 했죠? 이건 내가 철거해야 돼요. 나중에 사업하게 되면 이건 보상받는 거고요. 이제 2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뒤에 있는 요건은 틀리게 안 할 거고 시험에서 그러니까 2년 동안 안 했을 때 이렇게만 알면 알고 가면 돼요. 이것도 뭐 기억나면 나지만 이거 기억 안 난다고 막 그걸 오일날 억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고 물론 단계별 집행계획은 얼마 만에 수립해야 돼요. 그 3개월 만에 수립하는 거고 2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말하는 거 우리들이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사업 안 했어요. 매수 청구는 요거는 꼭 중요한 게 있어. 지목이 뭘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여기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한다 하는 거 요거는 다 알아야 돼요. 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얘는 해마다 다 알아야 돼요. 지방의회 보고제도 있죠.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또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죠. 국장이 또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그 절차 맨 처음에 3개월 그 다음에 2개월 그렇습니다. 장삼 이사 했고 그다음에 이제 2년, 10년 곱하니까 20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요? 20년 되는 날이 다음 날. 이제 작년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작년에 그래서 뭐 이것도 혹시 잊어볼까? 2년, 10년 곱하니까 20년 했는데 괜히 그렇게 했나?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숫자.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적용되는 계획이라고요? 지구단위에 적용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지구단위는 남양주시의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구단위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를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그 밑에 읽어보면 총설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한 계획입니까? 일부에 대한 계획입니까? 일부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이것도 역시 문제 물어봤고 나왔고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기계다. 가운데는 뭐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키고 하는 말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뭐 읽을 필요 없고 하니까. 수립 기준 시도지사가 정해요. 국장이 정해요. 국장이 정한다.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다 정하느냐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구역.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어디다 지정하는가?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뭐가 적용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거죠. 계획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 외의 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도시 지역에 용도지구 있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도시적과 용도지구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용도지역이고 얘는 용도지구니까. 어쨌든 도시지역에 용도지구가 있어요. 도시 외의 지역에 용도지구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있죠. 뭐 자연방제지구 등등 용도지구 있겠죠. 개발진흥지구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용도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이런 거에서 지구 단위 계획 정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라든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암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지역에 어디에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맞다요. 도시지역에 어디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된다. 그럼 봐야 돼요. 내용을. 지정해야 되는 곳은 딱 한정돼 있어요.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거의 뭐 너무나 포괄적이고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기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체계적 계획적이란 말 자체가 이게 추상적인데 여기에다가 남양주시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못한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오히려 못한다. 여기서 뭐 도시지역에 못한다 이 말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해도 틀리 말해야 돼요. 그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뭐 관광단지, 산업단지, 뭐 관광특구 하는 데도 할 수 있고 안 쓰겠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구역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있어요? 그죠? 이런 곳에서 해제가 되는 곳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해제되는 곳에 할 수 있다고 했지 여기에 못한다고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못된 문제예요. 각 문제집에 개발제한구역 할 수 있다는 거 틀렸다. 여기서 해제가 되는 곳에 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수업 시간 아닐 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란 말이지. 특히 쉬는 시간에 해도 돼요. 쉬는 하지 말란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해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못된 문제들이에요. 그것은 물론 시험에서는 실제 시험은 그 정도로 잘못된 문제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다음에 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지역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자연 녹지 이런 데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준 것이고, 그렇다 도시역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맞고, 못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풀면 돼요. 요령이. 새롭게 도시로 편입되는, 도시 외의 지역에서 새롭게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물론 어떤 특별한 한정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이곳에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열된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언급할 가능성은 없어요. 시험에서. 그런 거 물어보는 것은 이제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세일 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뭐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경우에는 역세권 관련된 곳에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시험에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것까지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적용되는 규칙을 정해줘야 돼요. 그 말은 여기에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줬습니다.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여기 예를 들어 용도지구, 용도지구에서 그동안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있겠죠? 이거를 대체하는 내용을 여기다 담아야 돼요. 건축행위 규제하려고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고 건축행위 규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건축행위 가장 기본이에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최고, 최저, 높이. 그래서 건축물의 용, 건, 용이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은 개발이 목적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꼭 따라붙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한옥마을 보전을 위한 경우, 용도지구의 경관을 보존하게 한 경우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개발을 위한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맞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지구단위 계획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들어가야 되고, 건축물의 뭐 형태, 배치 또는 건축선, 담장의 형태, 간판의 크기, 색깔 뭐 이런 것도 규제할 수 있어요. 어떤 뭐 그 과거 유흥가 같은 지역에 굉장히 그 간판도 막 정신없이 난립되고 있는 것들에 그런 것들 지구단위 계획을 위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간판만 정비하게 한 지구단위 계획은 없겠지만 그 지역을 정비하면서 간판과 크기 같은 걸 또 규제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판이 많이 규제가 되긴 됐죠. 이제 돌출 간판도 많이 없어지고 막. 그리고 또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없죠. 그냥 이거는 꼭 해야 되고 뭐 나오면 그건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억지로 여기에 전혀 없는 걸 만들지도 않아요. 만들 만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없고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출제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근데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도예요. 바꾸면은. 틀렸죠? 건축선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틀렸죠? 교통처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교통처리계획이 여기 호평내 호평역 같은 데는 교통처리계획 굳이 필요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 정하더라도 이미 교통이 잘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형태, 색채 될 수 있다. 얘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여기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다 보면은 이게 이제 현재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를 허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아파트 돼요, 안 돼요? 아파트 일종 일반 주거 안 되잖아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아파트를 건축을 허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일종 일주에 아파트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를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바꿀 때는 지방의 의견을 안 들어도 돼요. 이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건.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할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중에서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는 게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축지법은 안 듣는 거 지방의회를. 지구단위란 말 들어갔다 하면 지방의회 안 들어요. 그냥 지구단위 들어갔다 하면. 괜히 했네. 어려운 것 같은데. 한 3명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 그럼 이제 버리고 그것은. 자, 그럼 용도지역 그냥 말할게요. 용도지역 지정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된다. 도시역 축소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된다. 그럼 거기까지 할게요. 이제 뭐 강의도 저는 뭐 꼭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하고 봐가 상황 봐서 그냥 합의해서 하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는 하지 말고 지구단위 이제. 자, 그리고 자 용도지역을 그럼 세분할 수 있다, 없다?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데 이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끼리, 상업은 상업끼리 이렇게 바꿔야 돼요. 지구단위 바꾸려면. 그러니까 이 바꾸는 게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 안 된다는 것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세일 지역이라든가 역세권 지역에서는 복합적인 토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공업지역을 상업적으로, 녹지를 상업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예외가 있는 것이 세일 지역 같은 것들에 그것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강의도 안 하고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근데 그 기출문제에 그런 관련된 게 살짝 한 게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언급을 좀 한 거고, 자 이 머릿속에 그 무슨 까먹었는데 맨인블랙인가 이런 영화 하면 불 딱 쏘면은 까먹는데 요거는 이제 불 쏘겠습니다. 까먹으시고. 자, 다시 여기만 한 제 다시 볼게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이제 알 수 있고, 이거 말고도 여기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런 거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틀렸고. 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행위자를 대체하는 사항 포함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 도시회의적에서 용도적 행위자를 폐지해서 지구단위기로 대체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거기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행위자를 대체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경관지구면 조례가 경관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례가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기 해당 용도지 남양시 용도지역 경관지구인데 여기다가 그냥 단독택 안 된다 해요. 조례로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안 맞아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그 주거에 대한 수요가 강해졌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하면 지구단위 계획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기에 그 행위자를 대체하는 그건 여기도 들어가 있네. 뭘 할까 다를까? 색채도 있는데. 담장 할까? 당장교. 자, 담장을 돌담 쌓을 수 없다 할게요. 그냥 쉽게. 돌담 못 쌓는다고 했어요. 그 조례로서. 근데 이게 못마땅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돌담 쌓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폐지하는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담을 수 있다. 몇 번 읽으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이런 지구단위 계획과 이제 관련된 이거. 내용 연계된 거 봤습니다. 아까 복합적인 거 이거 말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요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건 틀리면 돼요. 그리고 다른 데서 맞추면 되거든요. 이거 공부하고 있으면요. 이거 틀리고 여기 있는 틀리고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건 정리하면 자,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여기에 330만 제곱미터 규모가 있어요. 이제 330만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330만 이상 할 때는 약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꼭 해야 되고요. 330만 이상일 때는 복합적인 그런 그 이용을 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조화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고요. 330만 이상일 때는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3년이나 2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5년. 무엇인가를 게을리했어요. 그럼 해제가 자동될 수 있거든요. 330만 이상 할 때는 5년이에요. 그리고 33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에서 주택건설 사업할 때 국장이 이곳에서는 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럼 국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얼마 이상 할 때? 330만 이상 할 때. 그 중에서 시험과 관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330만. 그리고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 인가를 받는 것은 3년이면 되는데 이제 330만 이상 할 때는 5년 동안 받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지될 수 있다는 5년 그 숫자가 약간 있고 제가 볼 때 제일 그래도 간단하면서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택건설 사업이에요. 330만 이상 할 때는 누구한테 거기 이제 국장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 하는 말을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걸 전제로 해서 자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국장. 얼마 이상? 330만. 규모 굉장히 크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주거, 상업, 유통, 물류, 산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산지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꼭 깎아내야 돼요? 그냥 휴양 기능 놔둘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굳이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 이렇게 어떤 주거단지, 산업단지, 상업단지 이것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도 있죠. 자, 이걸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지역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이제 평내 후평역 주변에 조그마한 10,000제곱미터짜리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역의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도 있다. 맞죠? 자, 다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택지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 못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틀렸죠. 자, 여기서 다시 보세요. 여기 전부를 대상으로 했어요. 이 전부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에 전부를 하더라도 도시군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 미관, 경관 등을 위한 도시군 관리기다. 무슨 되는 말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의 전부나 일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틀렸잖아요.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다. 그죠? 맞다 하시면 돼요. 근데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기하시고 도시회의적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리나요? 할 수 있다. 맞아요.
이제 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것은 이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죠?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곳이 어디죠? 10년 동안이라 하더라도 정을 떼는데 10년이 택도 없다 그랬잖아요. 10년. 자, 강사하는 편에도 정은 못 떼요.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나면 지구단위계로 지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틀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데 만약 도시개발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되면 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틀렸죠.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만 이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를 이제 찾아야 되고 이 안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것, 의무적인 거 아닌 것에서 할 수 있다 하면 이제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여기서 해제가 될 때 지구단위계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거든. 그거 나오더라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거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고 입지계 최소구역은 오히려 지금 계속 개발되는데 해제가 되면 개발이 더 주춤하니까 여기 없는 건데 그런 의미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자, 개발제한 개도시에서 해제가 됐어요. 지구단위계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공원 그냥 공원이 있어요. 공원법에 따른 공원도 있어요. 이건 용도 구역상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정하는 거고 이건 뭐 국립공원 같은 공원 있을 수 있죠. 그냥 일반 공원. 자, 공원에서 해제가 됐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데 그 면적이 얼마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더라. 그럴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0만. 시공. 자, 이 두 가지 여기서 다 30만 시공 다 외워야 되니까 빛의 속도 30만이 시공을 초월한다 그랬죠? 개도 시공에서 뭐만 초월해야 돼요? 시공만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만.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에서 해제가 되는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일 때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 되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는데 60만 제곱미터일 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해야 되면 안 되지. 얘는 지금 시공이 아니라니까. 그거 외우려고 시공 초월한다고 외웠는데.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가 됐는데 29만 제곱미터이다. 지정할 수 있다. 공원에서 해제가 됐는데 31만 제곱미터이다. 지정해야 된다. 시공. 녹지가 주상공원으로 바뀌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예요. 이상이에요. 지정해야 된다. 자연녹지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예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연녹지지역의 일부는 공업지역으로 15만 제곱미터,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18만 제곱미터 변경이 됐어요. 일부는 15만, 일부는 18만으로 바뀌었어요. 해야 된다. 한번 말 만들어봤는데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일부는 15만, 일부는 18만이니까 33만이 바뀌었네요. 지금 주상공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렇게는 안 나와 시험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가 이렇게 바뀌면 할 수 있다. 이제 바뀌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 정도 자연녹지가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일 때 지정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응용문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도시로 편입되는 것은 이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이 도시역으로 편입됐어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예요.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해야 된다 아니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을 다 읽었습니다. 여기는 잡다한 것들 다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는 다 맞다고 하는데 이것만 주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해야 된다는 것을 얘네들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하면 틀린 거고 그렇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대괄 1번. 다음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도시역에 있는 용도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지정할 수 있다. 개도시공,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녹지 주상공, 새롭게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 중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기타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 심지어 10번은 그냥 참고삼아 예를 들어준 거예요, 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등등등등 해놨잖아요. 굉장히 많다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도시 지구단위 계획은 꼭 개발만의 목적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우수수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구단위 계획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못한다, 녹지적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은 자연 녹지적으로서 우량 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거기도 할 수 있잖아 지금. 연결되니까. 괜히 문제 잘못된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납득시키려는데 자 버리고 자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혹시 이제 문제율 7, 8회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런 좀 오류성이 있을 때는 제가 그냥 그때 언급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치고. 자, 의무적 지정지역. 얘는 암기상이에요. 암기상. 자, 10년 동안 뭐가 택도 없죠? 정할 때는 택도 없죠? 무슨 구역? 정비구역과 택지가 가지고 몇 년? 10년. 대지 조성 사업 중에서 대지 조성 사업이 끝나고 9년 지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10년 지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대지조성지구라 했어요. 대지조성. 잘 봐야 돼.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10년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앞에 뭐가 있는가 기억하지. 둘 다 알아야 돼, 이거는.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완벽하게 알아야 되니까 계속 말을 하는 게 제가 언급한. 이런 거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읽고 넘어가서 읽고 넘어가 같이. 장삼이사 말 만든 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꼭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괜히 지나가면서 농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 그리고 이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하는 말은 붙어요. 시험에서 알려주면서 이 숫자 같은 걸 틀리게 합니다. 녹지적으로 존재한데요.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 공부했죠.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기간 몇 년이에요? 유보기간. 몇 년 이상 몇 년이야? 5년 이상? 20년이야. 20년이 시가일 텐데 20년이지.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유보기간이 끝나면 그날 효력이 없어져요? 그 다음날 효력이 없어져요? 다음날 효력이 없어져? 그럼 이제 여기서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축사, 창고, 잠실 이런 거밖에 못했잖아요. 개축, 재축, 대수선, 100제곱미터 이내에서의 주택의 증축 뭐 이런 거밖에 못했거든요. 굉장히 개발수가 강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라는데 근데 얘가 그냥 현재 그것이 녹지적이에요. 녹지적. 녹지적이면 개발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녹지적인 경우에는 꼭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괄호 안에 녹지적으로 존치되는 경우에는 꼭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안 나왔는데 이제 좀 어렵게 나오니까 괄호 안에 물어볼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려우면 제가 안 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에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가 되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녹지적인 경우에는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녹지역은. 그러니까 녹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아직 언급이 안 됐는데 그 정도 여러분들 지금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 자꾸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예외를 또 자꾸 물어보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여기는 너무 어려우면 제가 그냥 그래도 버릴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연계되는 게 아까 녹지가 주상으로 바뀌면 30만 이상 할 때 지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녹지가 주상으로 바뀌면 녹지 자체는 개발 지역 거기도 이제 개발이 막 물밑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우후죽순, 창고, 뭐 묘지, 막 축사, 주택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뭐 지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해야 된다 하면 녹지보다는 주상권. 그죠? 그래서 자 해야 되는 거 이제 거기 10년 30만 시공, 녹지가 뭘로 바뀔 때? 주상으로 바뀔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공원에서 해제가 됐어요. 근데 걔가 보존 녹지적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30만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로 꼭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거기까지 좀. 대신에 제가 계획관리적 이런 것들은 몽땅 빼주잖아요. 다른 뭐 교재라든가 강의에 비해서 그건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걔네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건 맞게 낼 수가 없어요. 혹시 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박스 네모해놓고 다음에 괄호에 맞는 것은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까지 대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도시외기적 지정할 수
있다. 그것이 용도지구 폐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시외기적의 개발진흥지구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또 도시외기적의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인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계획관리지역이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계획을 정할 때 이런 곳에도 할 수 있고 이곳에도 할 수 있고 이곳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만 딱 한정해서 문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면적이 그 도시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 관리 지역이어야 한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인데 이걸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걸 맞다고 해요. 90%는 그걸 맞다고 해. 도시 외의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곳에 할 수 있고 이런 곳은 계획 관리 지역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도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는 계획 관리 지역 아닌 곳에도 할 수 있어요. 주거 개발 진흥 지구는 오히려 주거 개발 지구는 계획 관리 지역 몽땅 계획 관리 지역인 곳에만 해야 되고 요건이 얘 다른데 얘만 가지고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얘만 가지고 법이 지구단 도시외의 지역은 이곳에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맨 처음에 나왔어요. 얘가 과거에 그때는 도시외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맞았어요. 전에는 이거밖에 없어서 도시외의 지역은 얘밖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백인 흑인이 안 살았었어요. 사람 색깔은 황색이어야 된다 맞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도시외의 지역에도 이 황색만 있는 게 아니고 흑색, 백색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맞았거든요. 전에는. 지금은 지구단위 도시외의 지역이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설득이 안 된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이건 하려고 하지 말고 면적이라든가 도시외의 지역은 만약에 도시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면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 틀려요. 이런데 그 면적 제한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되게. 근데 문제 7, 8을 풀 때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금이 내용을 틀리지 않게 내는 문제집도 가끔 있는데 틀리게 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왜 틀렸는가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 것인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이것만 읽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응용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인가 알기 어려우니까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거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2번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이제 그 해당되는 것이 주거개발진흥지구나 주거가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나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다. 이 말은 암기. 다른 건 이제 다 버리고 이 말 암기. 다른 것도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3번도 뭐 다 안다면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그걸 다 알면은 1번 헷갈려요. 많이 유리하면 2번, 3번도 봐야 되겠지만 조금 유리한데 1번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 보이는데 1, 2, 3을 다 공부하면 1번까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1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농림지역에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에. 그것만 보시고 그런 것이. 3번은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지문 중에 하나 나오고 맞는 말로. 다음 페이지 4번 보고 10분 쉬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이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공부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어떠한 건축물이 가능한가? 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이 가능합니다. 다가구를 지휘한 단독이 가능하고 일종 건설이 됩니다. 이거 공부했잖아요. 준주거지역은 묘지 위락도 안 되고 숙박도 안 됩니다.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 내용을 지구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바꾼다는 말은 그걸 완화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건폐율도 완화해 줄 수 있고 용량도 완화해 줄 수 있고 높이도 완화해 줄 수 있는데 이 높이는 뭐 4층이야 저층 중심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공부했으니까 말할게요. 건축법에는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라는 게 있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어요. 있어요? 들어본 것 같죠? 그러한 것들을 완화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이제 시장 군수구청이 정했어요. 평내 후평역 주변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 했어요. 근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로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150m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조권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자, 용건용이 한 높이 그냥 높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 높이는 꼭 필수죠. 근데 완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지문 중에 나오면 이제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 건축법에 따른 60조 하면서 이제 60조는 알려져요. 조문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맞는 말 맞다 이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에는 조경 의무가 있어요. 조경 의무 있어요? 조경 의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완화할 수도 있어요. 이제 조경 의무. 예. 그리고 건축법에는 사이다라는 게 있어요. 제가 꿈에서 만든 말인데 혹시 기억나요? 사이다. 4m 이상의 돌에 2m 이상이 닿아야 된다. 닿아야 된다. 히읗 받침 빼서 그냥 사이다. 4m 이상의 돌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그 사이다라고 말을 받는데 그것도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완화할 수 있어요. 이렇대. 그 대지안에 공지 있는데 그건 제가 강의를 안 합니다. 잘 안 나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걔는 뭐 숫자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시험 나와도 안 해요. 걔는. 만약에 올해 여기서 냅니다. 내가 아는 정확한 정보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몇 개 빼서 가는데 그래도 답을 맞출 자신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걔가 뭘 낼지 모르거든. 안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완화되는데 하지도 않은 걸 완화한다고 해봐야 별로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한 것만 할게요. 다시 용건 용이 완화할 수 있죠. 조경 완화할 수 있고 또 사이다. 도로의 일정한 부분 접해야 되는 대지의 접도 의무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할 수 있나요?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몇 %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최대한 100%까지도 완화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완화 관련된 거 한번 봤습니다. 그게 3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건축 제한, 그 용도 제한 말하는 거고요.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가로구역이나 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경이나 사이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다 이거 이제. 근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뭐 너무나 조문 같은 거이고 건축부에 있는 몇 조 해가지고 낼 건데 그 4m 이상의 도로에 2m 접해야 된다는 것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뭐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괜히 했네 사이다. 공개공지도 안 나오고 조경정도 조경. 조경은 건축부상에 대지의 조경 의무 완화할 수 있다 이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만들 수 있는데 사이다를 만들려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네요. 자, 용건, 용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정도는 말로 만들 수 있어요. 일조권 확보에 대한 건축물 높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경 만들 수 있고 얘네를 완화할 수 있다. 공지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말로 만들기가 어렵겠네요.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니까 그건 이제 빼고 어떻게 나올 건가도 분석해서 강의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부설상 완화할 수 있고. 그럼 10분 쉬었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